그리고 물레동 사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여기는 비주택 매물이 많습니다. 여기가 어떤 데냐면 여러분들 그 성수 가면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성수가 이제 초창기 상권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할 때가 막 오래된 공장들 부셔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쁘게 해가지고 카페 만들고 뭐 맛집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성수 상권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데가 여기 바로 물레동 4가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물레동 3가예요. 여기가 물레동 4가 지금 그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요 2호선 라인 요 길 건너가 물레동 3가인데 이쪽이 지금 그런 상권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형성된 지 꽤 됐죠. 요렇게 이제 기존의 공장 같은 건물들 개조해가지고 식당 만들고 이렇게 카페 만들고 다 리모델링 이렇게 해서 월세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주말에 가면 또 젊은 세대들 많이 바글바글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기는 아니고 요 바로 옆에 있는 붙어 있는 물레동 4가 보시면 전부 다 단층입니다. 2층짜리가 거의 없어. 그리고 다 이런 뭐 정밀, 기계 이런 데예요. 다 공장입니다. 주택 비중이 거의 뭐 10%도 안 돼. 그거조차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서 주택인 거예요. 원래는 다 공장이었죠, 원래. 그래서 얘네는 4.6%의 취득이 가능하고, 더 중요한 거는 사업성이 워낙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빌라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사업성을 해칠 만한 요소들이 다 단층에 대지가 다 15평 이상 되는 그런 한 필지가 그 정도 다 되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 요 필지 하나가 15평 정도 되는 거예요. 요런 게 다 연속해서 다 이렇게 있잖아요. 대부분 이 조합원들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요 조그만한 요런 거 하나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얘네들 입주권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만 산다 하더라도 8스 타입 아파트는 무조건 받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할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영등포 시장 재개발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상가 조그마한 것들도 이제 입주권을 주려고 원룸을 하나 만드는 거야. 조합원 최소 분양가를 낮추려고. 여기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심지어 여기는 이제 중공업 지역이에요. 이 파란색이 중공업 지역이잖아요. 중공업 지역 용적률 400%까지 적용받습니다. 법정 상한이 이제 400%고, 뭐 역세권 같은 경우는 그거에 뭐 1.2배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네는 원래 어떻게 했냐면 아파트 1100세대에 지식산업센터 3000호실, 그러니까 중공업 지역이니까 100% 아파트는 못 짓고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이 해서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 지식산업센터 3000호실, 오피스텔 아파트 1100세대로 최초에 시작을 했는데, 중공업 지역 용적률 체계가 바뀌면서 주택만 하더라도 용적률 400%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1100세대가 지금 2200세대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추가 분담금 안 내는 조합이 거의 없거든요. 아예 없다 보시면 돼요. 앞으로는 이제 아예 찾기도 힘들 거야. 여기는 추가 분담금 안 내도 될 정도의 사업성이 나옵니다. 그만큼 용적률 높이 되고, 지식산업센터 분양 수익도 다 조합에서 가져가요. 물론 지식산업센터가 분양이 잘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완파는 되겠죠. 영등포가 아주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는 취득세도 절감하고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 되고 그렇게 접근이 가능하다. 물건이 근데 사실 많이 사라졌어요. 피가 많이 붙진 않았고 작은 물건들이 다 사라졌어. 이제 큰 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최초 알았을 때가 언제냐면 몇 년 전이 문재인 정부 때였어요. 저 투미 있었을 때인데 그때가 막 7억, 8억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아까 그 조그마한 거 아니 매가 기준으로 15평에 어디요?
지금 이런 조그마한 한 필지가 뭐 7억, 8억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런 물건들이 거의 다 빠지고 이제는 대지가 15평 이상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올 초만 하더라도 10억대 초반도 있었고 올 초에 거래된 것들도 보면 다 10억 초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물건은 없죠. 지금 14억 8천짜리가 제일 저렴한데 여기 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장을 단독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게 지금 14억 8천입니다. 이제는 용도 변경 힘들 거예요. 공장으로 하는 건. 응? 단독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되고 취득세를 주택으로 내야 돼요. 그죠? 그럼 이건 용도 변경, 주택으로 용도 변경 됐기 때문에 주택인 거예요. 그런 데가 아파트로 완공이 되면 얼마? 지금 여기 근처에 물레 힐스테이트가 8사 기준으로 20억 보고 있습니다. 얘네가 좀 연식이 좀 됐거든요. 그럼 당연히 20억보다는 25억 선에서 그 정도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가 동네가 영등포 하면 되게 찌글찌글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동네가 굉장히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뭐 주변에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여기 걸어서 타임스퀘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지금 영등포 쪽에도 개발 호재들이 워낙 많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영등포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용적률이 다 높거든요. 다 250 이상 막 이래야 되는데 중공업 지역 용적률 체계가 이제 400%로 개편이 되면서 지금 영등포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400% 맞춰서 이제 재건축을 이제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영등포에 있는 아파트들도 괜찮죠. 저 물건들 분담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물건 중에 제일 싼 게 19억 5천짜리 요게 제일 싸. 그래서 여기가 제가 늘 강조하는 핵심 입지까지는 아니지만 핵심 입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가치를 좀 매길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중에 하나다. 그리고 신도림역에 GTX 들어옵니다. GTX B가 신도림역에 들어오고 물레역 가깝고 홈플러스 한다. 마트들도 다 있고요. 살기 좋아요.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등포가 아니에요. 타임스퀘어, 홈플러스. 여기 국카맨션도 이제 그거 합니다. 재건축 진행하고 있습니다. 얘네도 용적률 400%로 바꿔서 지금 다시 설계 변경하고 있고 아파트 2200세대랑 지식산업센터 들어오고 그러면 2200세대 들어오면 주변에서는 제일 많은 세대수가 됩니다. 얼마 전에 삼성하고 대우 컨소시엄으로 시공사 선정이 됐고요. 초토 이건 무시하세요. 대부분 공장 근생이고 중요한 건 사업자 대출이 돼요. 이건 공장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공장 사가지고 난 공장 할 거다. 그래서 사업자 대출 받아서 절반 정도 나올 겁니다. 저기는 그럼 착공이나 뭐 이런 게 네? 착공이라든지 이게 통합 심의로 나와 있는데 조합설립인가 있는데 시공사 선정이 되고 그러면 남은 게 사업 승인 남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조합 설립되고 보통 이제 설계사 뽑고 시공사 뽑고 원래는 이 절차도 예전에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했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사 뽑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조례 개정이 최근에 몇 년 안 됐어요. 그게 되면서 조합 설립하고 설계사 뽑고 시공사 선정하고 통합심의를 해요.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이랑 보통 통합심의를 같이 합니다. 시공사 선정이야 뭐 얘네들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공사들이 와서 이제 막 자기 자랑하는 거고 조합은 또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조합은 이제 통합심의를 준비를 하는 거죠. 통합심의는 뭐냐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 이런 것들 이거를 통합해서 받는 게 통합심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각각 부서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심의들을 하나씩 다 받아야 됐지만 이제는 통합해서 받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단축되긴 했어요. 그럼 통합심의를 받으면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할 수 있는 요건이 돼요. 그럼 통합심의 다 받고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해서 안건을 통과시키면 그거를 사업시행인가 접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사업시행인가 접수하면 통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 한 6개월 있으면 인가가 나죠. 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분위기는 반대는 답이 없어요. 그냥 공장이 많다고 보니까. 네. 공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취미생활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 반대는 없습니다. 많이 쇠퇴했어요. 사업자 배출 아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본인이 여기 공장에서 뭔가 일을
처리하거나 뭐 이렇게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일단은 봤죠. 경영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주변이 다 아파트인데 얘네만 다 단층 건물이야. 그냥 딱 봐도 사업성 너무 좋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상가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데가 여기. 가서 보면 다 이런 데입니다. 여기 그냥 나름 또 여기 되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산업 여건들이 다 여기서 이제 스타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좋은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여기서도 많이 나왔고, 물론 걔네들은 돈 벌어서 다 이전했습니다.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래된 노포 맛집들도 많아요. 혹시 임장 가게 되면은 영일분식이라고 있습니다. 꼭 가십시오.